여러분, 혹시 요즘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엔 장례식 소식이 들리면 부랴부랴 검은 옷을 챙기고 마음이 급해지곤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는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끝나버립니다. 아, 또 한 분 가셨구나. 그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정리하고 그 길로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런 나 자신을 보면 예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 한켠이 괜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무정해져서 안 가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죠. 이제 장례식장 갈 힘이 없다. 그 얼굴 보면 내가 먼저 울 것 같아서 못 간다. 그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한때는 서로의 부모상, 지인의 상에 반드시 찾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마음으로 보내는 게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엔 무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을 가지 않으면서 사실은 자신의 생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차례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냉정한 실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울지 않고 조문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데 가, 다음에 보자.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점점 장례식장을 가지 않게 되는지, 그 속에 어떤 마음의 변화와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선택한 조용한 애도의 방식은 무엇인지 말이죠. 우리가 잊고 있던 그들의 속마음. 오늘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날부터 장례식장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젊었을 땐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냥 막연히야 안타깝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60이 넘어가면 그 한마디가 더는 가볍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고 소식이 뉴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옵니다.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 매일 같이 출근하던 직장 동료, 같이 손주 얘기하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 앞에고 자가 붙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한 62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친구 한 명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영정사진 속 그 친구가 그냥 평소처럼 웃고 있는 얼굴이더라고요. 그 사진 앞에 서서 절을 하려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순간 문득 제 얼굴이 그 사진 위에 겹쳐 보였어요. 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부고 소식이 와도 못 가요. 그냥 문자로만 마음을 전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그 냄새, 그 음악, 그 울음소리, 그게 다 너무 생생하게 남아서요. 이런 이야기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60대들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음은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 가면 내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쏟아져서 버틸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으로 느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엔 남의 죽음을 보며 내 죽음을 실감하게 되죠. 예전엔 조문을 외위로 여겼지만 이젠 그 외위가 스스로에게 너무 큰 고통이 됩니다. 그건 단순히 슬픔이 아닙니다. 존재의 두려움,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 하는 불안, 그리고 그리움이 주는 공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입니다. 한 65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엔 친구 장례식 가면 그냥 술 한잔하면서 잘 가라 하고 나왔는데 이젠 그게 안 돼요. 그 친구 얼굴 보니까 작년 내 건강검진 생각나더라고요. 의사가 혈압 조심하세요. 간 수치가 높아요. 그러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요.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겁이 납니다. 이건 단순히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별이 너무 많아진 삶이 버거운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떠나보낸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그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마다 남은 사람의 가슴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한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장례식장보다 병원이 더 무서워요. 병원에서 누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까 봐요.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 중 절반이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인연보다 잃는 인연이 더 많아요. 그게 너무 아파요. 그래서 6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장례식장은 단순한 A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장소가 됩니다. 조문을 가면 슬픔이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날의 냄새, 조문객들의 눈빛, 영정사진 속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피하게 됩니다. 이건 결코 냉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이 많고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는 그 정이 너무 깊어서 그만큼의 슬픔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겁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례식장은요, 남의 죽음을 보러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삶의 끝을 예습하러 가는 곳 같아요. 그 말이 참 서글프지만 진실입니다. 나이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정이 너무 많아서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의리보다 거리를 택한 세대. 60대는 의리와 정으로 살아온 세대입니다. 배고프던 시절을 함께 견뎠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온 세대죠. 누가 어려울 때 한마디 안 해주는 건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부고 소식이 들리면 일손을 멈추고 한밤중이라도 달려갔습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의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젠 스스로 거리를 둡니다. 예전처럼 다 챙기다간 내가 무너진다.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67세 남성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젊을 때는 장례식장에 안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나는 늘 먼저 달려갔지. 그런데 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많던 사람들이 단 3명 왔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인연이란 게 그렇게 깊지 않구나. 그 이후로 그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가 가면 그저 명복만 빌어줍니다. 가서 절하고 와봤자 그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내 진심이 닿는 사람에게만 갑니다. 이런 마음은 요즘 60대들 사이에 흔합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의리는 좋지만 의리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요. 한 64세 여성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내가 친구 장례식에 갔는데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 친구랑 그렇게 친했냐?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 왜 사람이 죽었을 때조차 진심이 아니라 관계로 재단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제 관계보다 감정의 거리를 택합니다.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먼저 봅니다. 가야 한다가 아니라 가고 싶다일 때만 움직입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형태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다. 이제야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언젠가 흩어진다.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 억지로 묶지 말자. 이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던 세월을 내려놓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60대가 되면 예전처럼 사람을 자주 보고 자주 챙기던 시절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친구가 아프면 병문안을 가고 동료의 가족이 돌아가셨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조문을 갔지만 이제는 마음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관계 자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63세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어려운 일 생기면 내 일처럼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친구도 나도 서로의 사정을 너무 잘 아니까 괜히 번거롭게 할까 바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조문해요. 이 말에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닌 별표 세월이 만든 관계의 거리 별표가 묻어 있습니다. 예전엔 함께 울고 웃었던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 서로의 삶이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심지어 장례식에서 마주쳤을 때조차 대화의 주제를 찾기 힘든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그 어색함이 너무 싫어서 그저 멀리서 마음만 보내는 겁니다. 특히 요즘 60대는 과거에 정 많은 세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 피로를 가장 깊게 느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이었지만 나이 들수록 그 관계가 의무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도 가야지, 이 집도 가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 물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의리의 장소가 아니라 피로와 회피의 장소로 바뀌어 버립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마을, 같은 직장, 같은 교회에서 오래도록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저 걸어서라도 조문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친구들이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방, 심지어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죠. 예전처럼 지나가다 들르는 장례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68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조문 간다는 게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에요. 차 타고 2~3시간 가서 10분 인사하고 또 2~3시간 돌아오죠. 옛날처럼 정으로만 움직이기에는 체력도,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60대 사이에서는 마음으로 조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문자로 위로를 전하고 마음속으로 고인을 떠올리는 것. 그게 요즘의 의의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면 오히려 부담이 될까 바라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요즘 장례식장은 단순한 애도의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크기가 드러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가 은근히 회자되기도 하죠. 그게 싫은 겁니다. 애도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장례식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60대들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진짜 관계와 의례적인 관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예전엔 모든 인연이 중요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진심으로 움직이는 관계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이 있기에 가벼운 조문보다는 조용한 애도를 택하는 겁니다. 이건 한 61세 여성분의 말로도 잘 드러납니다. 예전엔 안 가면 예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나도 내 가족이 떠나면 사람들이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진심은 말 한마디면 되니까요. 이 말이 보여주듯 지금의 60대는 예의의 세대에서 진심의 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진심, 보여주는 행동보다는 마음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사회는 아직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정이 없다는 오해가 생기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이제 정의 진짜 의미를 아는 세대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죽음 자체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60대는 이미 여러 차례 이별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부모님, 친구, 배우자, 직장 동료 등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수차례 겪으면서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단순히 슬픈 자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올 현실을 마주하는 곳이 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남의 장례식에 갔다가 내 삶을 돌아보면 괜히 마음이 허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리가 싫어요. 이런 말은 결코 예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60대에게 장례식장은 추억의 공간이자 경고의 공간입니다. 한번 다녀오면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고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또한 나이 들수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슬픔보다는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건 냉정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그들은 이제 애도의 방법조차 자기만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조용히, 담담히, 그러나 진심으로. 요즘은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꽃을 대신 보내드렸어요. 전화로 위로드렸어요. 그날은 못 갔지만 기일에 기도드렸어요. 이런 조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마음의 온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자리보다 삶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죽음이 아닌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장례식이 누군가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막연하게 느껴졌지만 60대가 되면 그 자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죠.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하다가 문득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치면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게를 견디기보다 자신이 살아있는 지금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채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한 65세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보다 산책길이 더 좋습니다. 거기선 사람들이 울고 있고 여긴 새들이 노래하죠. 누군가의 끝을 보는 대신 나의 오늘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이 말은 단순히 장례식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끝을 바라보는 대신 지금을 살고 싶다는 절실한 고백입니다. 60대가 되면 몸도 마음도 남은 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남은 시간 안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가 너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굳이 무겁고 슬픈 자리에 몸을 두기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한 62세 여성분은 친구의 부고를 듣고도 조문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날 제가 손주랑 약속이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미루고 갔을 텐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아이랑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생각이 더 앞서더라고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미안했지만 대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친구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이건 결코 무정함이 아닙니다. 삶을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나이 들수록 슬픔은 감당의 영역이 됩니다. 젊을 땐 눈물로 풀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몸의 피로로 남습니다. 하루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이틀은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자신을 아끼는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60대들은 압니다. 이제 자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슬픔보다 따뜻한 대화를, 이별보다 만남을, 죽음보다 삶을 택합니다. 이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 세대는 장례식 참석이 예의이자 의무였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내 삶을 지키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66세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엔 남의 장례식에 안 가면 욕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죠. 안 가도 전화 한 통으로 진심이 느껴지면 그게 더 고맙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60대 사이에서는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자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는 친구의 부모님 장례식에 가는 게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내 친구가 살아있을 때 밥 한 끼 더 하는 게 낫다 고들 말합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입니다. 애도의 방식이 죽음의 자리에서의 인사에서 삶의 자리에서의 마음 표현으로 옮겨간 것이죠. 한 67세 남성분의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의 부고를 들었을 때 조문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 친구가 생전에 좋아하던 산을 찾아갔다고 하죠. 그 친구는 늘 산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산에 올라서 하늘 보고 얘기했죠. 잘 가라. 나중에 또 보자. 그게 내 방식의 조문이었어요. 이처럼 요즘 60대들은 형식 대신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추모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눈앞의 장례식장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심이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변화는 또 다른 이유에서도 나옵니다. 60대는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이 시기에는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음의 자리보다는 삶의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는 일, 만날 수 있는 사람, 느낄 수 있는 행복에 집중하려는 것이죠. 그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 다니면서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요즘은 반대예요. 장례식 다녀오면 오히려 내가 더 늙은 것 같고 하루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꽃집에 가요. 누군가의 죽음 대신 내 집 식탁 위의 꽃으로 위로받아요. 그녀의 말에는 죽음과 삶의 균형을 스스로 만들어가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 평온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조문을 미루고 대신 자신의 일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생각은 이제 점점 많은 60대에게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예전엔 누가 장례식에 안 가면 무심하다는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해가 생겼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죠. 또 현실적인 이유도 큽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허리, 무릎, 시력, 혈압 올 그 어느 하나 예전 같지 않죠. 장례식장은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고 서 있는 시간이 길고 정신적으로도 지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을 다녀오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만 애도하자.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장례식이라는 유례가 점점 간소화되면서 조문 대신 마음의 메시지로 애도를 전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꽃, 후원 등으로 마음을 표현하죠. 그건 시대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대의 정서적 진화이기도 합니다. 한 69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장례식장 대신 친구들 만나서 밥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아있을 때 서로 챙기고, 웃고, 나누는 거. 그게 진짜 조문이지. 이 말은 많은 60대들의 진심을 대변합니다. 그들은 죽음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더 단단히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눈치의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 예전엔 장례식이 그저 슬픔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고 가족의 아픔을 덜어주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그런데 요즘 60대가 느끼는 장례식은 다릅니다. 그곳은 이제 진심보다는 체면이 먼저 보이는 곳, 이로보다는 눈치가 더 크게 작용하는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한 64세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례식은 마음이 아니라 관계를 재는 자리 같아요. 누가 왔는지, 몇 명이 왔는지, 어떤 차 타고 왔는지까지 다 봅니다.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런 자리는 이제 싫어요. 그의 말처럼 요즘 장례식장은 조용히 애도하기보다는 누가 왔나, 어떤 관계였나가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을 하러 가도 위로의 말보다 인사치레가 먼저 나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이런 말들이 오가지만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대화는 몇 마디 되지 않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친구 남편 장례식에 갔는데 조문객들끼리 모여서 보험 얘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런 자리에 다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울고 있는 친구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굴면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체면의 자리가 되어버린 탓입니다. 요즘 장례식장에서 60대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불편함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분위기를 먼저 살펴야 하고 진심으로 울고 싶어도 주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애도의 자리가 예의와 형식으로 덮이면서 진짜 감정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진 겁니다. 한 67세 남성분은 친구의 아내 장례식에 갔다가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멀리서 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자꾸 웃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게 뭐 하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정작 슬픔은 숨기고 서로의 표정만 살피는 자리 같았어요. 그 말에는 지금의 장례식 문화가 얼마나 피상적인 외의에 갇혀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도하지 못하고 보여주기 위한 슬픔을 연기하는 분위기. 그게 요즘 60대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그 눈치의 피로를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상사의 부모상, 거래처 대표의 장례식, 친척의 장례식, 어디든 빠질 수 없었고 늘 가야 하는 자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중 진심으로 조문한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압니다. 그 많은 조문 중 진짜 마음이 담긴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형식보다 마음을 택하기로 한 겁니다. 요즘 60대 사이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막혀요. 그건 단순히 슬픔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진심이 사라졌다는 뜻이죠. 한 63세 여성분은 친구의 어머니 장례식장에 갔다가 너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울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이따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마치 장례식이 아니라 친목회 같았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다음부터 이런 자리에 가지 말자고. 이건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장례식이 슬픔보다 눈치가 더 많은 자리가 되어버린 현실 말이죠. 조문객끼리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상주와 더 가까운지, 누가 얼마를 부의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 속에서 진심은 점점 작아지고 예의와 계산만이 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60대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괜히 가서 민폐가 될까봐.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발걸음은 자연스레 멈춥니다. 그리고 그 대신 조용히 마음을 전하죠.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혹은 마음속의 기도로. 이건 또 다른 외의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의 예의는 이제 찾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조용히 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70세 가까운 남성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은 나한테 너무 차가운 공간이에요. 슬픔이 아니라 체면만 남은 자리라서요. 나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게 내 방식이에요. 이처럼 많은 60대들은 눈치의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맞으며 더 이상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장례식은 이제 진심을 드러내기 어려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울고 싶어도 사람들 시선이 두렵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가 오해될까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이건 사회가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웃이 함께 장례를 치르고 슬픔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장례식장이 전문화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루나 이틀 사이에 모든 절차가 끝나죠. 그 과정에서 사람의 온기는 줄어들고 시스템만 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위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아낀다면 생전에 더 자주 만나야지. 죽고 나서 가는 건 너무 늦어요. 그 말에는 쓸쓸함도 있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의 예의보다 삶의 예의를 중시하는 세대가 된 겁니다. 이제 장례식은 단지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를 마주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게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60대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과 관계의 진심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외의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으로 사람다워지는 과정입니다. 나이 들어서 배운 가장 큰 지혜는
모든 관계에 다 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장례식 소식이 들려와도 그렇구나 하고 짧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랴부랴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조화를 보내던 사람도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좀 멀리 나가기 힘들어서라며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 이상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더 이상 의리나 예의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년퇴직 후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는 67세 남성 김 씨는 예전에는 회사 동료의 부모상이라도 꼭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럴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가면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조문객 중에 나보다 젊은 사람도 나보다 먼저 간 친구도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점점 혼자 남는 기분이 들어요. 그는 장례식이 슬프다기보다 남겨진 자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의 박 씨는 평소엔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장례식 소식만 들리면 마음이 급격히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예전엔 친구들 부모님 상이 나면 같이 갔는데 요즘은 그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가면 꼭 내 순서가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죽음을 남의 일로 바라보던 시선이 점점 내 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 방어의 한 형태가 피하기인 거죠. 그래서 60대들은 점점 장례식장을 멀리하게 됩니다. 한편 인간관계의 변화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학교, 동호회 등에서 맺은 관계가 많아 의무적인 참석이 자연스러웠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런 끈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냐, 그때그때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와?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장례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문객이 북적거리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가족장이나 조용한 장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관계보다 개인의 평온을 더 중시하게 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즉, 관계의 시대에서 거리의 시대로 바뀐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몸과 마음의 피로감입니다. 60대가 되면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다. 하루 외출만 해도 온몸이 피곤하고 장례식장 특유의 공기와 분위기 자체가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얀 국화향, 검은 옷, 조용히 울먹이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면 꼭 머리가 아파요. 그 공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슬픔이 교차하면서 실제로 몸에 긴장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60대 이후엔 건강상의 이유로 안 간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남은 사람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젊을 땐 그 사람 참 안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오래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정은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미묘한 죄책감 때문에 조문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가야지 하면서도 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청춘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장례식 소식이 들려와도 그렇구나 하고 짧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랴부랴 검은 양복을 꺼내 입고 조화를 보내던 사람도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요즘 좀 멀리 나가기 힘들어서라며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 이상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장례식은
더 이상 의리나 예의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정년퇴직 후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는 67세 남성 김 씨는 예전에는 회사 동료의 부모상이라도 꼭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럴 기운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가면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조문객 중에 나보다 젊은 사람도, 나보다 먼저 간 친구도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점점 혼자 남는 기분이 들어요. 그는 장례식이 슬프다기보다 남겨진 자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의 박 씨는 평소엔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상하게 장례식 소식만 들리면 마음이 급격히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예전엔 친구들 부모님 상이 나면 같이 갔는데 요즘은 그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가면 꼭 내 순서가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죽음을 남의 일로 바라보던 시선이 점점 내 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방어를 시작합니다. 그 방어의 한 형태가 피하기인 거죠. 그래서 60대들은 점점 장례식장을 멀리하게 됩니다. 한편 인간관계의 변화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학교, 동호회 등에서 맺은 관계가 많아 의무적인 참석이 자연스러웠지만 60대 이후에는 그런 끈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이냐, 그때그때 연락도 없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와?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장례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문객이 북적거리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가족장이나 조용한 장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가 관계보다 개인의 평온을 더 중시하게 된 흐름이기도 합니다. 즉, 관계의 시대에서 거리의 시대로 바뀐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몸과 마음의 피로감입니다. 60대가 되면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다. 하루 외출만 해도 온몸이 피곤하고 장례식장 특유의 공기와 분위기 자체가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얀 국화향, 검은 옷, 조용히 울먹이는 사람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면 꼭 머리가 아파요. 그 공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슬픔이 교차하면서 실제로 몸에 긴장 반응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60대 이후엔 건강상의 이유로 안 간다는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남은 사람의 미안함이 있습니다. 젊을 땐 그 사람 참 안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오래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정은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미묘한 죄책감 때문에 조문조차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가야지 하면서도 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친구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청춘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았어요. 결국 그녀는 끝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비정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60대의 조문 거부는 무심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감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생긴 감정의 회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은 장례식에 가는 것이 의례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 문화가 점점 경제적 부담으로 변질되면서 가면 돈 드는 일로 여겨지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조의금, 교통비, 숙박비, 그리고 피로감까지 한번 다녀오면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만 전하면 되지, 꼭 직접 가야 하나? 그리고 문자 한 통, 카톡 하나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예전엔 그게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지만 요즘 세대의 60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분명한 쓸쓸함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내 장례식에 올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60대가 되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누가 와줄까?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 말엔 세상과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해가는 나이의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60대들이 장례식장을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외위나 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 인간관계와 감정의 무게를 너무 오래 짊어져온 결과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마음으로 애도하는 방법을 배운 세대이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법을 연습하는 중인 세대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조문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고 짧게나마 고마웠다는 말을 떠올린다면 그건 분명 진심이 전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혹시 주변에서 요즘은 왜 장례식장 안 가냐고 묻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만큼 삶과 죽음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중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조용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말수가 줄어서가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 점점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장 달려가 눈물로 작별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편히 가세요. 라고 속삭이는 것으로 끝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건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너무 버거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갈까 하다가 끝내 가지 못했죠. 그 대신 그 친구가 좋아하던 카페에 혼자 갔어요. 거기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흔적이 있던 곳에서 보내는 게 나한텐 더 자연스러워요. 이 말이 바로 지금 60대 이후 세대의 새로운 애도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조용히 작별을 연습합니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마지막 인사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누가 왔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조의금은 얼마인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너무 커져버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굳이 사람 많은 데서 울 필요는 없잖아요. 실제로 요즘 60대들은 혼자만의 추모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가족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담아두고 아침마다 눈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친구가 남긴 편지나 물건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건 과거의 공적 애도에서 사적 애도로 넘어가는 흐름이죠. 즉, 사람들은 슬픔의 형식보다는 마음의 진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 남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70세가 된 이모 씨는 30년 지기 친구를 잃고 나서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친구가 생전에 늘 가던 낚시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낚싯대를 펴지 않고 그저 한참 동안 물결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내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 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가서 울기보다 그 시간에 친구와 마지막 낚시를 하는 게 더 의미 있었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기억이 내 삶 속에 남아있는 한, 그건 아직 내 일부예요. 이 말에는 60대의 인생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이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관계가 기억과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애도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온라인 애도의 확산입니다. 요즘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조용한 인사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짧은 문장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 65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꼭 찾아가야 예의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조문이죠. 그녀는 친구가 떠난 날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 친구와 함께 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잠깐 마주하는 작별보다 훨씬 길고 따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60대들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애도합니다. 형식보다 감정, 의식보다 기억을 택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런 애도의 방식이 심리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언제나 상실감을 가져오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차근차근 정리하면 그 상실은 추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은 눈물로 하루를 보낼지 몰라도 집에서 조용히 애도한 사람은 며칠 혹은 몇 달에 걸쳐 천천히 그 마음을 녹여냅니다. 이건 감정의 속도 차이이자 인생을 받아들이는 방식의 성숙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별은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떠나는 일은 반복되고 그때마다 사람이 점점 단단해지기도 혹은 조금씩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이젠 누가 떠나도 크게 울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인사해요. 고마웠어. 언젠가 또 보자. 그게 내 방식이에요. 이건 단순히 담담한 게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다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죠. 또 흥미로운 건 이런 조용한 애도의 방식이 인간관계의 정리 과정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죽음을 계기로 누구와의 관계를 남길지 정리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례식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면서 그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젠 나도 나를 챙기자. 내 남은 시간은 내 마음 편한 사람들과만 보내자.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삶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장례식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호하는 방법이 된 거죠. 이런 조용한 애도에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후회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문은 순간이지만 기억은 평생이기 때문이죠. 한 68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장례식장 가서 조의금 내고 상주랑 잠깐 얘기하고 오면 의무를 다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그냥 형식이었더라고요. 이젠 조문은 안 가도 가끔 그 친구 생각하면서 좋아하던 노래 듣고 혼자 웃어요. 그게 진짜 친구를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말처럼 조용한 애도는 끝이 아니라 계속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우지 않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진한 추모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장례식장을 찾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건 충분히 깊은 애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꽃 대신 기억을 바친다. 조문 대신 추억으로 보낸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세대의 새로운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의 작별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 그게 진짜 이별의 완성입니다. 60대 이후의 애도는 눈물보다 조용한 미소로 남습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인생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온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젠 장례식보다 생일잔치에 더 가고 싶다. 그 말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피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이별을 봐왔습니다. 청춘의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네 어르신이 떠나고,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슬픔에 익숙해지는 대신 슬픔을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버팀이 너무 버거워져서 아예 그 자리로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럴 힘이 없다는 말, 사실 그 안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다칠까 봐 두려워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남의 아픔을 함께해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본능이자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게 외의이고 도리이고 인간의 정의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 살아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은 조용히 문상 대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멀리서 좋은 곳 가시라고 마음을 전하며 그 자리에는 가지 않지만 가슴 한켠에서 묵묵히 작별을 고합니다.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떠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려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예전보다 더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건강하시죠? 또 봐요. 그 짧은 말 속에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죠. 이제는 남의 장례식에 가는 대신 자신의 하루를, 주변 사람의 미소를, 그리고 지금 살아있음 자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이든 사람들만이 아는 진짜 삶의 외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장례식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가기가 망설여진다면 그 마음을 너무 죄책감으로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삶의 무게를 견뎌온 사람만이 가지는 인간적인 피로이자 깊은 공감의 다른 얼굴입니다. 남은 인생, 누군가의 마지막 자리에 서기보다 지금 내 옆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하루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세요. 잘 지내지? 그 한마디가 어떤 이별보다 값진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평안이 깃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